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막말 논란을 빚은 부산 수영 장해찬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과거 막말에 성 관련 부적절한 게시물 등이 추가로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자 공관위가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공천을 취소한 겁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사회 통합과 혁신, 깨끗함 등 청년 정치인에 거는 국민 기대에 맞는지에 집중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총선은 망언 제조기를 뽑는 게 아니다 같은 당내 압박에 더해 중도 표심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만시지탄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장 후보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리와 막말 등 논란으로 공관위 공천 결론이 뒤집혀 공천이 취소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5.18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대구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경선에서 나타난 주민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검증받겠다며 보수 일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조수연 후보의 일제 옹호 논란은 조 후보가 광복회를 찾아 사과하면서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잇따른 악재에 수도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조수연 후보에 대해서도 선당 후사 정신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함은경 후보 등 8명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자진 귀국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상식과 양식에 맞게 이번 이종섭 호주대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공관위는 공천이 취소된 지역구 2곳을 포함해 지역구 공천을 내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전격적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부터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고 오늘 오전에 계속 장해찬 후보가 SNS에 저런 지금 보고 계시는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이제 임박했구나 했는데 2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많이 보는 그런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이게 등장했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의 책임 인정하지만 어쨌든 청년 시절에 한 번의 어떤 잘못, 실언이 영원히 낙인 찍히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한 자신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진 않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승부해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 상황을 놓고서 지금 실제로 약속대련이냐 아니면 장해찬 후보의 어떤 독자적인 결단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종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걸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약속이라면 그 전혀 불가능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결정을 하고 한 것이니까 도리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지금 불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억울함이냐면 물론 그 글이 굉장히 부적절한 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말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다 같이 똑같이 다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즉 20대 초중반에 치기 어리고 유치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표현들이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자를 다시 한번 가해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정치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 갈등이나 젠더 갈등이나 성적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혐오 발언의 범주에 함께 넣기에는 함량 자체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무게를 두면서 똑같이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그것을 한번 묻겠다라고 나선 것인데 개인적인 어떤 판단은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대개 뭐 재선이니 삼선이니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정치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첫 번째 이 도전하는 그런 진짜 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당의 이 선택을 지금 불복을 하고 뛰쳐나가서 다시 되돌아오겠다라는 레토릭,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정말 달고 달았던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하는 그런 레토릭으로 자신이 첫 번째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김성일 평론가님. 장해찬 전 최고 일단 수영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뒤에 국민의힘에 복귀하겠다는 생각인 건데 네.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안 받아주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에 그런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뭐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거짓말장이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해찬 최고와 저도 그 가까운 인연이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공인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제가 법인격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법인격들로 이루어진 근대 국가는요 그 법인격과 제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까워도 장해찬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얘기도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왜?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저 있거든요. 수사가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개인의 특수 사정 때문에 엎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순간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칼에 찔러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에 비었다. 그러면은 종이에 빈 것이 훨씬 아프게 느껴질 수 있겠죠. 왜? 이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종이에 빈 것도 너무 아파. 당신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쓰라립니다. 이게 아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특수한 상황을 남이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선원 의원. 네.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이제 일단 박탈을 하면서 그 자리에 새로 공천한 게 바로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원래 부산수정에는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전복민 예. 현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해당 지역구에 자원했던 다른 인물들도 많았는데 네. 이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부산 진구을에서 경선에서 패해서 네.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정현욱 저 논설위원을 공천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최선이다 아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얘기는 없이 좀 애매하게 넘어갔죠. 그래서 아까 뭐 이게 약속대련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저런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 그 무게감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부산에서 수영이라는 곳이 해운대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서울로 보면 뭐 강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서초 강남 같이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 강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그래서 장해찬 이 청년 정치인이지만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사실 공천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현역 의원을 꺾고 갔던 것이고. 근데 이제 갑자기 옆 지역구 부산 진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을 공천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거 뭐지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무소속 출마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 용산에서 굉장히 아낀다 이런 게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용산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걸 당연히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장해찬 최고를 공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 18대 총선 때 네.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후보가 그 뭐 일일이 옮기기 힘든 그런 그 막말 때문에 그 2012년 총선 때 2,000표 안팎, 2,000표 이내 표차로 19곳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네. 그때 가장 큰 영향을
어떤 게 미쳤냐 했을 때 김용민 막말 파문이었거든요. 곤돌레자 라이스 장관에 대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 막말 파문의 연장에 있는 이제 장해찬 최고가 무소속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이슈를 지금 끊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4월 5월 6일입니다. 4월 5일 6일입니다. 사전투표 1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막판에 막말 파문, 이종섭, 뭐 여러 가지 발언들에 있어서 사안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 앞서 대구에서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18 폄훼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됐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막말들이 나왔는데 유권자들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TK나 PK에서 직접적으로 이게 큰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국민의힘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텃밭이라고도 불리고 또 PK도 이번에 TK 못지않게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많은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이 두 후보의 이런 결정이 바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호남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운전, 이정현 두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일단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입니다. 역시 수도권은 실제로 호남에서 많이 이렇게 이동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유권자들도 많고 또 수도권은 부동층이 많습니다. 부동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늦게 결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무당층과 부동층 또 성격이 다른데 무당층이나 무당층은 아예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통 정치학에서 가장 늦게 결정하는 사람을 D-14 한 2주 전까지 이렇게 정보를 다 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진짜 D-14까지는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것들이 수습되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들의 잔상에서 다른 어떤 모멘텀으로 갈 때 네. 그러면 이 잔상은 굉장히 영향이 지속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여겼습니다. 네,